이번 가족여행은 첫 해외여행이니까 여행지를 함께 정해볼까? 좋아요. 누나는 어느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어? 일단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여러 나라의 위치나 영역과 같은 지리 정보를 알아보려면 지구본, 세계지도, 디지털 영상지도 등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면 된단다. 그리고 자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단다. 그렇구나. 그럼 여러 자료를 활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겠네요? 맞아. 그럼 이제 여러 나라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볼까? 자, 6학년 2학기 사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구 대륙 그리고 국가들이라고 하는 단원을 통해서 교과서 10쪽과 12쪽입니다. 여러 지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세계지도,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또 특히나 해외여행 좋아하시나요? 뭐 요즘이야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뭐 국내 여행도 잘 못 가는 실정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여행, 특히 해외여행처럼 다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김찬삼이라는 분이 교과서 10쪽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분은 동양의 마르코 폴로라고 불리는 세계 여행가인데 무려 3차례에 걸쳐서 약 160개국을 여행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을 다니셨죠. 이분은 여행을 통해서 평소에 존경하던 슈바이처 박사님을 만나기도 했었고요. 김찬산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세계 여행을 한 경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여행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세계 여행에서는 아시아, 아프리카 대륙을 여행을 하셨죠. 그리고 북아메리카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오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계 여행을 하실 때는 주로 호주와 대양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자, 뭐 거의 세계 지도에 보여지는 대부분의 나라들을 돌아다니신 것 같죠. 자,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김찬산 선생님의 여행거리는 지구둘레 약 32바퀴 총 14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열정이죠. 그런데 김찬산 선생님의 세계 일주를 나타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정말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요? 그런 거 말고 지도요, 지도 세계 지도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사는 지구는 동그랗습니다. 네, 동그래요. 공 모양이죠. 그런데 세계 지도는 네모난 직사각형이네요. 이처럼 세계 지도는 동그란 입체의 지구를 평면 위에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둥근 지구를 평면에 그려내는 과정에서 실제 모습과는 다른 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김찬산 선생님의 여행 경로가 지도의 좌우 끝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것이지만 평면에 그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좌우에서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교과서 11쪽에 나와 있는 세계 지도의 모습은 약간 타원형으로 그렸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 모양의 지구를 직사각형으로 그리다 보니까 실제와 달라지는 모습을 조금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타원형으로 그린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동그란 지구를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세계 지도를 가만히 보니까 뭐 실제 지구에는 없는 선들을 쭉쭉 그려놨죠. 이것은 지도에서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서 그려진 선입니다. 자, 가로로 그려져 있는 이 선들을 위선이라고 하고요. 세로로 그어진 이 선들을 경선이라고 합니다. 위도, 경도라고도 말하고요. 지구의 가로선 중에서 중앙에 붉은 선이 있는데 이 선은 지구에서 태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으로 지구의 자전축에 대해서 직각으로 만나도록 자른
단면을 따라 그은 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둘레 길이 중에서 가장 긴 길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적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로로 그은 선 중에 조금 더 진한 선이 보이죠. 선생님이 그린 거 말고 원래 지도에서요. 자, 요 선은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영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 이 그리니치 천문대가 경도를 나타내는 기준선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위선과 경선에 쓰여져 있는 숫자들을 부를 때 위도, 경도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선을 나타낼 때는 위선, 경선 이렇게 말합니다.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을 북위라고 하고요. 남쪽을 남위, 또는 지구 전체를 봤을 땐 북반구라고도 하고요. 남반구라고도 합니다. 그럼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는 동쪽으로 가는 선들을 동경이라고 하고요. 서쪽으로 가는 선들을 서경이라고 합니다. 자, 원이기 때문에 360도니까 180도가 되면 만나겠죠. 그래서 본초 좌우선의 대척점, 즉 정반대편에 있는 선들을 180도, 동경 180도, 서경 180도 선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젠 지구본을 좀 알아볼게요. 지구본은 실제 지구의 모양을 축소해서 모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실제 지구의 모습을 입체로 나타냈기 때문에 평면에 그리는 세계지도보다는 각 나라의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구본과 세계지도에 나타난 위도와 경도를 이용하면은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숫자를 이용해서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위치를 찾아보려고 한다면은 지도에서 대략 동경 130도, 북위 40도 부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위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과부도나 세계지도, 지구본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세계지도는 둥근 지도를 평면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세계지도는 여러 나라의 위치와 영역을 한눈에 살펴볼 수는 있지만 실제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구본은 입체적으로 만든 거고 세계 여러 나라의 모습을 실제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지도, 지구본에는 모두 가로로는 위선이, 세로로는 경선이 그어져 있고요. 위선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도, 경선의 기준이 되는 것은 본초 좌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이 위선과 경선을 이용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겠네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은 이런 세계지도와 지구본, 디지털 영상지도들이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